오늘은 뭐냐면 세포질 분열, 세포질 분열. 이 세포질 분열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세포가 둘로 나뉘는 현상이에요. 두 개로 똑 잘리는 거예요. 그걸 이제 세포질 분열이라고 불러요. 자, 그래서 이 세포질 분열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뭐냐면 얘는 식물세포랑 동물세포랑 달라요.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안에서 바깥으로 세포판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잘려나가요.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면 얘는요, 어떻게 잘려나가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, 얘가 바로 세포판이에요. 세포판이 점점 자라나다가 똑 잘려나가요. 다음 두 번째,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반대예요. 바깥에서 안쪽으로, 바깥에서 안쪽으로 세포질 함입 내지는 만입 이러셔도 돼요. 책마다 표현이 약간씩 달라요. 그래서 세포질이 함입, 만입한다라는 건 뭐냐면 동물세포는 이런 식으로 잘려요. 그래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다가 똑 잘려나가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손으로 표현해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. 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 똑. 오케이? 자, 다음 이제 체세포 분열의 의 봅시다. 그러면 체세포 분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,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요, 세포가 분열을 하는데 세포가 무한정 크게 자라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?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또 두 개로 분열한다 그랬죠. 그럼 왜 굳이 분열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단위 부피당, 그러니까 똑같은 부피당 표면적을 넓혀서 물질 교환을 효율적이게 해주는 거예요. 뭔 소리냐면요, 자, 예를 들어서 분열하지 않고 크기만 커진 이런 세포가 있다 쳐봅시다. 그리고 분열해서 쬐끄만한 세포가 있다라고 쳐봅시다. 그럼 똑같은 시간 동안에 물질이 똑같은 양만큼 흡수된다고 치면요, 즉 똑같은 시간 동안 물질이 요만큼만 흡수돼요. 얘도 똑같이 요만큼 흡수돼요. 그럼 큰 애는요 어떻게 돼요? 지금 요까지밖에 흡수가 안 됐죠. 요 가운데가 비어요. 그죠? 근데 작은 애는 어떻게 돼요? 소까지 똑같은 양만큼 흡수된 건데 소까지 다 들어가죠. 그러니까 작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물질이 더 쉽게 들락날락 할 수가 있어요. 다음 두 번째,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요, 다세포 생물은 어떤 애를 다세포 생물이라고 불러요? 세포 여러 개가 모여서 생물이 되는 애, 이걸 다세포 생물이다 그랬죠. 근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요때 이 생물의 크기는
저번 시간에 안 했군요. 이거 생물의 크기는요, 자, 코끼리는 됐다 커요. 근데 쥐는 요딴만 해요. 그럼 뭔 차이일까요? 어떤 애는 이따만한데 몸집이, 어떤 애는 요만해요. 그 차이가 되는 게 뭐냐면 세포의 크기가 아니라 세포 수에 비례하는 거예요. 그러면 자, 어떤 애가 체세포 분열을 했다 쳐봅시다. 그럼 세포가 둘로 나뉘어서 한 개였던 애가 두 개가 되죠. 즉 세포 수가 어떻게 돼요? 많아져요. 하나였던 애가 두 개가 돼요. 세포 수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? 생물의 크기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? 어떤 애는 크고 어떤 애는 작고 한 이유가 세포의 수 때문에 결정된다 그랬죠. 그러니까 세포 수가 많은 애면 커요. 근데 세포 수가 적은 애면 쬐끔해요. 그러면 세포 수가 많아지니까 생물의 크기도 어떻게 돼요? 커져요.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, 생장이라고 불러요. 다음 세 번째,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요, 이 단세포 생물은 어떤 애를 단세포 생물이라고 부르냐면 얘는 세포 한 개가 생물이에요. 즉 한 개였던 세포가 둘로 나뉘면 세포가 두 개가 돼버리죠. 그럼 얘는 세포 하나가 생물이니까 생물이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?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즉 얘는 뭐냐, 생식을 의미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손을 만든다라는 거죠. 다음 네 번째,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, 재생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.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상처가 아문다. 우리가 상처가 이렇게 나요. 살집이 떨어져 나가요. 피가 철철 나요. 아파요. 그런데 여기다 약 바르고 오랜 시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? 새살이 돋아나 있죠. 새살이 돋아났다라는 건 뭐예요? 그만큼의 세포가 다시 생겨났다라는 거죠. 즉 체세포 분열을 하면 재생을 한다라는 거예요. 자, 나 이제 요거 필수입니다.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. 뭐냐면 시험에 정말 잘나와요. 체세포 분열 관찰 실험. 순서대로, 그 다음 그 과정을 왜 하는지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. 순서대로, 그 다음에 그 과정 왜 하는지. 자, 그래서 우선 체세포 분열 관찰 실험을 할 때 첫 번째 재료로 쓰는 게 바로 뭐냐면요, 양파의 뿌리 끝을 재료로 써요. 자, 양파를 뿌리면 뿌리지 왜 굳이 끝 부분이냐면요, 이 뿌리 끝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생장점이 들어있어요. 근데 이 생장점에서는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. 그래서 양파의 뿌리 끝 부분을 쓰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중요한 과정 봅시다. 두 번째 과정, 요건요 순서대로, 그 다음 그 과정 왜 하는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랬어요. 우선은 첫 번째, 이건 별거 아니에요. 뭐 재료 채취, 양파 뿌리 끝을 잘라내야 되겠죠? 이건 뭐 기본이니까. 자,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. 두 번째, 이 잘라낸 뿌리 끝을요 에탄올하고 아세트산이, 요거 혼합 비율도 잘 기억해 두셔요. 3대 1로 혼합된 혼합액에
담가요. 넣어요. 자,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느냐? 고정이라고 불러요. 고정. 그러면 잘라낸 뿌리 끝을 왜 에탄올 아세트산 3대1 혼합용액에다가 뚝 담그느냐?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. 세포 분열을 정지시키는 거예요. 즉 우리가 뿌리 끝을 뚝 잘라냈다 해서 얘가 바로 죽어버리는 건 아니에요. 흑 하고 아직 살아있어요. 그러니까 아직도 분열은 일어나고 있어요. 근데 그걸 그냥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잘 보기가 힘들죠. 그래서 딱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.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이 세포를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려고. 잘라놓고 바로 죽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죽어버리죠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오래 유지되라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. 다음 이제 세 번째 뭐 하냐면요. 묽은 염산에 넣고 가열해 줍니다. 우리는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요. 해리라고 불러요. 자, 왜냐하면 식물세포는요, 동물세포와 다르게 겉에 하나 더 있어요. 뭐, 세포벽이라는 단단한 구조가 있죠. 그래서 염산에 넣고 가열하는 이유는 그 세포벽을 없애기 위한 거예요. 즉, 조직을 연하게 하려고. 다음, 이제 네 번째. 요걸 꺼내서요, 이제 뭐 하냐면,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떨궈요. 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? 염색이라고 불러요. 염색이 뭔지는 아시죠? 색깔을 물들이는 거예요. 그죠? 그럼 뭘 색깔을 물들이는 거냐? 이 핵을 염색하는 거예요. 핵을 염색해서 잘 관찰하려고. 그러니까 그냥 보게 되면요, 핵이 잘 안 보여요. 그래서 핵에다가 색깔을 물들이는 거예요. 다음 다섯 번째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요, 해부침으로 잘게 찢어요. 근데 이 과정은요, 별거 없어요. 그냥 분리라고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. 자,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뭐 하냐면, 원래는 중간에 내용이 많지만 그냥 커버 글라스를 덮고 엄지로 지그시 눌러요. 사실 이전에 뭐가 있어요? 그 연필 달린 지우개로 이렇게 톡톡톡 두드린다가 있죠. 근데 뭐 그거 굳이. 자, 그래서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압착. 자, 꽉 눌러주는 이유는 뭐냐면 세포는 매우 작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포가 겹쳐 보일 수가 있죠. 그래서 세포를 한 겹으로 펴기 위해서 그래요. 그래서 우리가 잘 보려고.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? 관찰하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? 순서, 과정, 왜 하는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. 자,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